안녕하십니까, 최바람입니다. 대일 청구권 자금, 여러분은 이 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군요. 36년 동안 일본이 우리 한국을 강점해왔던 대가로 받은 돈이고, 우리는 그 돈을 산업화 과정에서 요긴하게 썼다. 이 정도로 말입니다. 대일 청구권 자금, 그러나 그건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해버릴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1909년에서 1945년까지 조선은행을 통해서 일본으로 밀반출된 금과 은, 또 조선총독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갚아야 했던 최신국의 저금, 또 보험연금,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각 은행에서 인출해 갔던 저금액, 그뿐이 아닙니다. 징병, 징용을 당한 한국 사람들의 급료와 수당과 또 보상금, 한마디로 그 돈은 한국 사람들의 피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살점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자고 하는 것이 대일 청구권 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대체 그 피와 살점의 값을 얼마로 쳐서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얼마나 청구를 하면은 저 사람들이 받아들일지 그걸 알아보란 말이지. 예.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그리고 주일 대표부 수석공사로 임명받은 이동환이다. 과거 이승만 대통령은 36억 달러는 받아야 한다고 했어. 1년에 1억 달러씩 계산을 해서 36년이다. 그러니 36억 달러다. 이건데 그런 터무니없는 액수를 제시해서는 일본이 콧방귀도 끼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그렇습니다. 그때는 미국의 원조가 충분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일 청구권에 연연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협상의 결과보다는 우리의 자존심을 충분히 살릴 만한 액수를 제시했던 걸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원조를 줄이겠다고 하지만 않았어도 그저 아시아 다른 국가들의 경우 이 전후 배상금 문제가 어떻소? 버마 2억 달러, 필리핀 5억 5천만 달러, 인도네시아 2억 3천만 달러, 그런 수준입니다. 우리도 그 수준에서 받으면 되겠나? 그 수준까지 주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아니 그래도 그 이상은 받아야 하는 거잖소. 일본이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약점? 과거 이승만 정권에서는 국방비나 식량 등의 문제에서 미국의 지원이 상당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혁명 정부는 외자가 한 푼이라도 급한데 손 벌릴 때라고는 일본밖에 없다. 그러니 버티면 무조건 유리하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 일본도 바보가 아닌 이상에 판을 읽겠지. 한일 간에 어떤 협상을 한다고 하면 어쩌면 그 칼자루는 일본이 쥐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 칼자루 임자가 뺏어오시오. 예? 어떻게 그걸... 주일 공사로 일본에 가시거든 일본 요로의 인물들을 은밀히 만나시오. 만나서 도대체 그들이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아내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카카. 최선을 다하느니 뭐니 그런 미적지근한 답변 가지고는 안 돼. 응? 사무라이 정신은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오. 그것을 못 알아내면 임자 배를 가른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응?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알아내시오. 기록에 의하면 당시 한일교섭대책회의에서 박정희, 이동환 두 사람 간의 예상한 청구권 금액은 대략 1억 달러 선이었다. 너무 적은 금액이었고 박정희 역시 그것을 의식했던 탓인지 이동환에게는 먼저 일본의 분위기부터 관망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액수를 따질 정도의 여유가 없을 만큼 대일 청구권 자금이 군사혁명 정부에게는 기묘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즈음 박정희가 서울 시내 한 안가에서 측근들과 술자리를 하고 있었다. 중앙정보부장 김종필, 김영욱 등이 핵심 멤버였는데 그 삼성물산의 이병철 회장은 머리 회전이 아주 빠른 분이었습니다. 지가 외자 도입과 관련해서 던지시 얘기를 했더니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저 달리 이병철 회장이겠어. 응? 4.19만 아니었다면은 비료 공장을 지어도 벌써 지었을 거야. 응? 30만 톤급의 비료 공장을 준비 중이었다고 하잖아. 재계에 미치는 영향력도 적지 않으니 앞으로 이병철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재계에서도 외자 도입에 적극 나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보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보증해서 해외에 돈을 끌어올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지. 응? 아가가 잔이 비었습니다.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이제 형욱이. 내 솔직히 말하면 말이야. 이렇게 곳간이 비어있는지 이거 몰랐어. 이렇게 곳간이 비어있는지 진즉에 알았다면은 혁명 안 했을 거야. 카카. 왜? 이런저런 자리에서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제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응? 왜? 내 솔직한 심정이 그렇다 그건데. 우리들이 혁명을 할 때 국민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민들을 굶어 죽게 하는 무능한 정면 정권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헐벗고 굶주리는 이 나라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혁명을 했다 해놓고 나라 곳간이 이렇게 비었는 줄 알았으면 혁명을 안 했다고 하면 논리적으로도 모순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듣기에 따라서는 단순히 권력을 얻기 위해서 혁명을 했고 경제 재건이니 뭐니 이런 말은 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해 갖다 붙인 말인 것처럼. 김종필! 감히 각하 앞에서 혁명 정신을 모독하다니! 내 당신을... 김영욱이는 가만히 있어. 각하! 가만히 있어. 죄송합니다. 김 부장, 계속해봐. 그래서 지 생각에는 경제개발은 우리 혁명 정부에게 부여된 절체절명의 과제인 만큼 그것을 성실히 수행해내는 모습만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과도기적인 군사정부가 끝난 이후에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과도기적인 군사정부가 끝난 이후에 정권을 잡는 과정이라. 그렇다면 그 정권은 누가 잡나? 당연히 각하께서 잡으셔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가열차게 경제를 일으키는 모습으로 국민들을 감동시키라. 그래야 대권이 보장된다, 이런 논리인가? 예, 그렇습니다. 형욱이, 예, 각하. 종필이 말이 틀린 데가 있나? 없습니다. 맞는 말이잖아, 응? 경제 건설, 그건 헐벗고 굶주린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혁명 주체 세력인 우리가 살 길이기도 해, 응? 안 그런가?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신의 한 국궁장이다. 카카! 이번에도 관역 정중앙에 맞았습니다. 이 카카의 활솜씨를 보면은 아주 제 머리가 쭈뼛할 지경입니다. 그래. 예, 카카. 카카의 사격 솜씨나 국궁 솜씨를 보면 정말 타고난 사무라이다. 이 단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라이 좋지. 응? 그러나 그저 대중들 앞에서는 사무라이라는 그 말 조심해. 응? 일본에 대해서는 알러지 반응들이 있어 나서 그래. 응?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본한테 배울 점도 많아. 응? 근면하고 검소하고. 그렇지. 김영욱이 예, 카카. 그 김종필이 한테서는 아직 연락이 없나? 김종필 중정부장 말씀이십니까? 그래. 이동한 일본 공사가 일본에서 어떻게 그저 활동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아서 보고하라고 해뒀는데. 카카. 왜? 사람들이 김종필 부장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뭐라 그래? 카카의 이은 이인자라고 합니다. 지난 혁명에서 뭐 세운 공이 커서 그런 거겠지. 카카, 이인자 다음이 뭔 줄 아십니까? 일인자입니다. 지금 김종필이는 차근차근 그 길을 닦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정희는 매서운 눈으로 활 시위를 당긴다. 이번에도 명중입니다, 카카. 카카, 김종필이를 곁에 두시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너무 힘을 실어주지는 마십시오. 곁에는 두되 힘을 실어주지는 말아라.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그리고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이 마주 앉았다. 요즘도 제 활을 쏘러 자주 다니십니까? 네가 국궁장일 갔다고? 누가 그래? 카카, 지가 중앙정보부 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그건 그렇고 이동한 공사건은 어떻게 됐나? 신통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신통치가 않아? 예. 일단 일본이 한일 회담 재개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일본에다가 한시라도 빨리 한일 회담을 하라고 압력을 넣고는 있습니다만 일본은 그런 미국의 수를 읽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자국의 원조 부담을 일본이랑 좀 나누어지겠다 하는 이 공사가 일본 요로에 아무리 인맥이 두텁다 하나 각하의 특별한 신임을 받은 인물인 그러니까 특사가 나서서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은 쉽지 않을 겁니다. 특사가 나서서 정치적인 해결을 한다? 예. 그리 그 특사를 보낸다면 누가 좋은가? 각하의 신임이 두터운 사람일수록 좋을 텐데 저는 어떻습니까? 임자가? 카카, 지금 김종필이 차근차근 길을 닦고 있다 그럽니다. 김종필이를 곁에 두시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너무 힘을 실어주지는 마십시오. 정필이, 그 특사건 말이야. 그 나쁜 생각은 아닌데 그 특사 문제는 시간을 좀 두고 생각해 보기로 하지. 한일 회담에 조속한 재개를 위한 특사. 박정희 의장은 통상적인 외교 교섭이 아닌 이른바 특사 외교를 통한 마크 교섭을 통해
일본과의 문제를 풀어가려 합니다. 일본과의 경제협력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때 특사로 선택된 이는 경제기획원 장관 김유택 씨입니다.